만약 2500년 전의 현자가 지금 우리에게 좋은 삶에 대해 조언해준다면 과연 무슨 말을 할까요? 오늘 우리는 공자의 지혜가 담긴 책, 바로 이 논어에서 그 비결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같이 한번 시작해볼까요? 공자는 이 한 문장으로 정말 핵심을 딱 꿰뚫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균형이에요. 진실한 내면, 그리고 세련된 외면의 조화. 우리가 오늘 탐구할 모든 지혜는 사실 이 균형이라는 한 단어로 모아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질문이 핵심이죠. 요즘처럼 복잡한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내면의 단단함을 지키면서 동시에 삶의 목적을 찾을 수 있을까? 다들 고민하잖아요. 그런데 공자는 그 답이 멀리 있지 않다고 말합니다. 바로 우리 안에 있다고요. 자, 그럼 그 해답은 어디서부터 시작될까요? 공자는 말이죠. 모든 건 내면의 인격을 쌓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그에겐 완벽한 롤모델이 있었어요. 바로 공자가 정말 아꼈던 제자, 안회입니다. 공자가 안회를 보면서 이렇게 감탄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그냥 착하다 정도의 칭찬이 아니에요. 안회는 공자가 생각하는 그 이상적인 인간상, 즉, 그 자체를 보여주는, 뭐랄까, 살아있는 증거 같은 사람이었던 거죠. 자, 이 부분을 한번 보세요. 정말 흥미로운데요. 공자가 안회를 왜 그렇게까지 칭찬했는지 알 수 있어요. 단순히 머리가 좋아서가 아니었습니다. 이 덕목들 좀 보세요. 가난 속에서도 즐거움을 잃지 않고, 화가 난다고 그걸 남한테 풀지 않고, 또 같은 실수는 절대 반복하지 않는다. 와, 솔직히 이거 오늘날 우리한테도 정말 어려운 일 아닌가요? 엄청난 감정 컨트롤 능력과 자기 성찰이 필요한 거죠. 바로 이 지점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공자가 말하는 배움을 좋아한다, 즉 호학이라는 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책상에 앉아서 지식을 막 쌓는다는 뜻이 아니었어요. 안회처럼 자기 감정을 잘 다스리고 실수를 통해서 배우고 성장하고 또 끊임없이 선한 마음을 지키려는 사람. 다시 말해 자기 자신의 인격을 완성해 나가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진짜 배우는 사람이라는 거죠. 좋아요. 그럼 이렇게 열심히 갈고 닦은 내면의 덕은 그냥 마음속에만 담아두는 걸까요? 아니요. 공자는 진정한 인격은 반드시 밖으로 드러난다고 봤습니다. 리더십이나 사회에 대한 책임감 같은 행동으로 말이죠. 여기 공자의 현실적인 지혜를 보여주는 아주 재밌는 두 가지 사례가 나옵니다. 제자인 원사한테는 자네 월급 받으면 그걸로 어려운 이웃들 좀 도와주게 라고 하고, 다른 한편으로 어떤 부유한 사람이 도움을 청하니까 이미 부자인데 뭘 더 얹어주나, 딱 필요한 만큼만 주게 라고 조언하죠. 여기서 나온 원칙이 바로 주급불개부입니다. 간단하지만 정말 강력한 메시지죠. 도움은 급한 사람에게, 부자에게 부를 더해주지 말라. 이거 뭐 거의 2500년 전의 복지정책이라고 봐도 되지 않을까요? 맹지반 장군 이야기는 정말 인상 깊습니다. 이분이 전쟁에서 져서 후퇴하는 군대의 맨 뒤를 지키는 사실상 가장 위험하고 영웅적인 임무를 맡았어요. 그리고 임무를 완수했죠. 그런데 성문으로 들어올 때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일부러 자기 말에 채찍질을 하면서 막 소리쳤다는 거예요. 내가 용감해서 맨 뒤에 온 게 아닙니다. 이놈의 말이 하도 느려서 어쩔 수 없이 뒤처졌을 뿐이요. 하고요. 이렇게 대단한 일을 해놓고도 전혀 티를 내지 않는 것. 공자는 바로 이게 진짜 리더의 품격이라고 본 겁니다. 결국 이 모든 이야기들이 가리키는 건 딱 하나입니다. 진짜 인격자란 누구냐? 안으로 생각하는 것과 밖으로 행동하는 게 다르지 않은 사람. 즉, 말과 행동이 완벽하게 일치하는 사람을 뜻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자신을 닦아나가는 과정에서 어떤 마음가짐이 필요할까요? 여기에도 공자는 아주 유명한 3단계 프레임워크를 제시합니다. 무언가를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드는 길에 대한 이야기죠. 이 3단계 정말 공감되지 않으세요? 지지자, 호지자, 낙치자. 마치 우리가 새로운 취미를 배우는 과정 같아요. 처음에는 그냥 방법을 아는 단계, 지지자죠. 그러다 점점 그 활동 자체를 좋아하게 되고요. 호지자. 하지만 진짜 최고의 경지는 뭔가요? 그냥 그걸 하고 있는 것 자체가 너무 즐거운 상태, 낙지자잖아요. 공자는 지혜를 쌓는 길도 똑같다고 본 겁니다. 그래서 공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는 것은 좋아하는 것만 못하고 좋아하는 것은 즐기는 것만 못하다. 결국 자기 수양의 최종 목표는 어떤 의무감이나 책임감이 아니라는 거예요. 억지로 참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그냥 바르게 사는 것 자체가 내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이자 즐거움이 되는 경지. 바로 그걸 향해 나아가라는 거죠.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이야기를 하나로 모아볼 시간이에요. 우리가 맨 처음에 이야기했던 핵심 키워드, 균형, 기억나시죠? 다시 그 주제로 돌아와서 공자 사상의 정수라고 할 수 있는 문질 빈빈의 원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차트를 보시면 공자의 균형 철학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질은 본질, 그러니까 진실함 같은 내면을 뜻하고 무는 형식, 세련미 같은 외면을 뜻해요. 만약에 본질, 질만 너무 강하고 꾸민 문이 부족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은 투박하고 좀 거칠어 보일 수 있죠. 그럼 반대로 겉만 번지르르 하고 문, 알맹이가 없으면요? 그야말로 속은 텅 빈, 피상적인 사람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공자가 말하는 이상적인 인간상, 군자는 바로 이 둘의 균형을 완벽하게 이룬 사람입니다. 단순히 착하기만 한 사람이 아니에요. 내면의 진실함과 바깥으로 드러나는 교양이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는 사람, 진정으로 다른 사람에게 귀감이 되는 사람을 의미하는 거죠.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모든 것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바로 이겁니다. 공자가 말하는 목표는 선한 마음과 명석한 두뇌가 따로 노는 게 아니라 하나처럼 움직이는 상태입니다. 안회의 깊은 인격, 맹집안의 겸손함, 그리고 배움의 즐거움, 이 모든 건 결국 선한 마음이라는 본질과 그것을 지혜롭게 표현하는 세련됨이 하나로 합쳐질 때 비로소 완성된다는 뜻이죠. 마지막으로 공자가 우리에게 던지는 이 질문을 한번 곱씹어 봤으면 합니다. 집을 나설 때 문으로 나가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그런데 왜 이 당연한 길을 아무도 따르려 하지 않는가? 더 나은 삶으로 가는 길은 사실 문을 이용하는 것처럼 너무나 명백하고 당연한데 어째서 우리는 자꾸 그 길을 외면하고 다른 곳을 헤매는 걸까요? 아마 그 답은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있을 겁니다.